여러분은 지금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신 후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아,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 소방대. 서천군민의 안전문화를 책임지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의소대! 많은 사람들이 흘러 수많은 배려 속에 기적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실제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노점상 단속반과 조그만 손수레 사과 상자를 하는 노점상 할머니와 신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단속반이 손수레를 빼앗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과가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할머니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아주 작고 이쁜 손이 사과를 하나 잡더니 엄마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과를 받은 그 아이의 엄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는 곧바로 딸아이의 맑은 눈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사과를 몇 개 더 집어 비닐봉지에 담더니 할머니에게 사과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비닐봉지에 사과를 담아 할머니에게 사과값을 지불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길 위에 나뒹굴어진 사과들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단속반도 어쩌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 돌아갔습니다. 조그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음들의 배려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짐을 든 사람을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어린아이, 초보 운전자에게 양보해주는 사람들, 노약자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자들, 이렇듯 수많은 사소한 마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김필의 청춘 노래 듣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얼마 안 있어서 또 이제 설도 돌아오고 하니까 또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게 대비해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 이런 것 좀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설날과 추설 명절에는 민족 대이동으로 인해 기성길 교통체증을 피할 수가 없죠. 예. 명절 교통사고는 도시 내 통행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건수나 사상자 수는 줄어들지만 가족 단위 이동으로 인한 승차 인원의 증가로 치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기성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출발 전에 그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기성길 고속도로를 운전하기에 앞서 우선 차량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이때 또 연료의 양이 충분한지, 또 냉각 장치에 물이 새지 않는지, 냉각수의 양이 충분한지, 라디에이터의 덮개는 확실한지, 엔진 오일의 양이 적당한지, 팬벨트의 장력이 적당한지,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지, 타이어의 홈 깊이는 충분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운전 시 주의사항인데요. 2011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화하였지만 실천율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 연구소에서 설 연휴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운전석과 조수석을 포함한 앞 좌석은 평균 85%의 착용률을 보였으나 뒷좌석은 15%에 그쳤습니다.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앞좌석 동승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2배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으로 미끄러져 앞좌석 탑승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에 큰 충격을 주어 사망 또는 부상의 일피 확률이 30%나 나타났고요. 이는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의 확률인 0.6%에 비해 약 5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는 의자 깊숙이 앉은 뒤 안전띠가 꼬이지 않도록 해서 허리띠는 골반,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오도록 매야 합니다. 어린이는 앞좌석이 아닌 뒷좌석에 타도록 해야 하고요. 네, 이는 충돌 시 앞좌석의 에어백이 부풀리는 힘에 의해 어린이의 목이 꺾이거나 에어백이 얼굴을 정면으로 막아 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전벨트는 성인 체격에 맞게 설계되어 아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아이의 체격에 맞는 카시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눈이 감기고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가 2, 3초 아주 잠시 동안 깜빡 조는 사이에 차량은 아무런 통제 없이 100m 이상을 질주하게 되고 운전자가 충격 직전까지 전혀 제동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의 약 50%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전방 주시 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교통사고 전체 치사율의 7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전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새벽 운전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운전 중에는 2시간마다 휴식을 해주어야 하며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차를 세워놓고 10분, 20분 정도 잠을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는 것은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짧은 시간만 유지하기 때문에 과신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운전하실 때 또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보여지는 네,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참조만 별로 어려운 할까요? 동작은 아닌데 하여튼 운전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간편하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알아두셔서 운전 한 2시간마다 쉬실 그렇죠. 때 하시면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들려드릴 노래는요? 이번에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듣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안녕하세요. 2월 5일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 작은 영화관 1호인 서천군의 기벌포 영화관이 지난 9일 첫 영화 상영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생긴 극장이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고 주민들은 문화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곳에 극장이 문화 인프라의 중심 역할을 할 것 같다며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벌포 영화관에는 현재도 영화를 보러 온 주민들로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이틀간 400여 명의 영화를 봤으며 이곳에서는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쿵푸 밴드 3와 로버 3를 상영 중이라고 합니다. 서천읍 군사리에 사는 황상현 씨는 영화를 보기 위해 금강을 건너 전북 군산으로 가거나 심지어 대전까지 갈 때도 있었다며 연세가 많아 멀리 가기 힘드신 부모님도 쉽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부 조정아 씨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주민들에게 극장이 여간 반가운 게 아니라며 기벌포 영화관이 활기찼던 과거 장항의 영광을 되찾는데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상영관은 2개 관이며 총 154석입니다. 지난 9일 본격 상영을 시작했고요. 관람료는 영화 한 편당 5,000원입니다. 3D는 8,000원으로 시종 영화관보다 싸고 운영은 민간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천구는 영화 상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독립영화시사회, 초대전, 기획전 등의 서천의 문화산업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전북 군산과 접하고 있는 장항은 일제강점기 때 서해안의 대표적 신흥무용항이었습니다. 1936년 장항제련소가 건설된 뒤로는 국내 비철 제련 공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장항제련소의 굴뚝사진이 공업화의 상징으로 교과서에 실렸을 정도입니다. 장하급은 39년 광주광역시와 함께 읍으로 승격됐고 기벌포는 장항의 백제 때 지명입니다.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최후의 결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80년대만 해도 서천에는 장항극장, 중앙극장, 서천극장 등 영화관 3곳이 있었는데 하지만 장항제련소가 89년 가동을 중단했고 90년 근간하우뚝 완공으로 장항항은 항구로서의 기능이 약해졌으며 장항의 쇠락과 함께 서천군 인구도 급속히 줄었습니다. 70년 14만 6,269명에서 90년 10만 533명이 됐고요. 장하급 인구도 지난해 13,000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된 극장은 잇따라 폐업을 했고 90년 마지막으로 중앙극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가족 관람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춘 영화관이니만큼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미순 씨, 네네. 오늘 서천 의용소방대 뉴스는 장항 기벌포 영화관이 제일 큰 뉴스죠? 그렇죠. 장항읍에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극장이 서천에도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3군데나 있었네요. 네. 예, 진짜 기사대로 그때 영광을 다시 찾을 거라 예상됩니다. 네, 제 주변 사람들도 영화 보러 갔다 와서 집 주변에 있으니까 저녁 먹고 그냥 산책 삼아 나와서 영화를 볼 수 있고요. 너무 가까워서 좋대요. 그래서 네. 이 지금 기벌포 영화관이 활성화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뜻다 의소대도 한몫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예. 저희 영화 얘기도 했는데 요즘 지금 상영 중인 영화가 쿵푸 팬더거든요. 예, 쿵푸 팬더 3인데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쿵푸 팬더 시즌 1에서 나왔었던 영화 OST 쿵푸 파이팅 듣고 오겠습니다. 네. Everybody is kung fu fighting. Your mind becomes fast as lightning. Although the future is a little bit frightening, little bit frightening. The life that you're riding, life that you're riding.
겸이 아니와 함께하는 소풍 플러스 맛보기 뿌잉뿌잉.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겸이. 저는 아니입니다.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 플러스에서 겨울을 맞아 다양한 원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금부터 고고고! 먼저 사진 체험, 사진으로 놀자. 우리 친구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신나게 놀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기. 만들기. 집에 있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한 편의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까요? 단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 세 번째, 내 꿈은 아나운서. 2층 영상 스튜디오에서 원고를 읽고 TV에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두 기대. 팡팡. 팡팡. 다음은 더빙 체험,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영화 슈렉의 한 장면을 직접 성우처럼 더빙해 들어봅니다. 대망의 마지막 바로 시네. DJ. 영화를 본 관객 여러분이 게스트로 출연해 내가 본 영화를 자유롭게 얘기하고 OST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친구들, 소풍 플러스에서 준비한 5가지 체험 잘 들으셨나요? 1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만 진행되니까 이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게다가 이 모든 체험이 무료니까 전화주세요. 956-7936 다시 한번 956-7936 많이 기다릴게요. 그럼 겸이와 아니는 이만 뿅. 뿅.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신 후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아,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 소방대. 서천구민의 안전문화를 책임지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의소대. 떴다의소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순 씨. 네. 떴다의소대는 2부는 어떤 코너죠? 네, 게스트분 모시고 주영민 씨가 진행하는 인터뷰 코너죠.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네. 인터뷰는 주로 어떤 분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소방서 직원분들이랑 저희 의용 소방 대원님들 초대해서 얘기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는 시간이죠. 네, 안녕하세요 119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코너입니다. 박미순 씨. 네네.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또 이번에 또 인터뷰 코너 또 게스트분 또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렇죠. 예, 최영민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실 누구 모시셨어요? 오늘 원래 서천 소방서? 네. 예. 서천 소방서 네. 안전교육팀이신 예, 교육팀에서 계시는 김영각 주인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럼 저희 2부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코너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리포터 주영민 인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설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바쁘신 가운데 서천의 안전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서천소방서 예방교육팀 김영각 주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서천소방서 예방교육팀에 근무하는 김영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산에 계셨는데 올해부터 서천소방서에서 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서천의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논산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그 작년 11월 5일자로 서천소방서로 발령받게 되었는데요. 네. 그 논산 주변에는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인근에 그 가까운 소방서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주변 분들께서 서천소방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사람이 좋다는 정보를 듣고 그 가까운 곳을 마다하고 서천소방서 근무를 1순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 한 3개월 좀 못되게 생활을 해봤는데요. 네. 그 저희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굉장히 정이 많으시고 네. 그 성품이 온순하시고 순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서천이 고향은 아니지만 이자는 제 2의 고향인 듯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서천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주인님, 혹시 저희 떴다 위소대 라디오 방송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저기 주인님? 예,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예. 타 지역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도 정말 궁금한데 여기 오셔서 들었다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그 듣지는 못했는데요. 네. 저희 서천에 와서 이런 라디오 방송이 있다는 걸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우리 소방 식구인 여성의용소방대원 그 세 분이 네. 그 서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첫째, 셋째 금요일 그 오후에 2시에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업무 때문에 그 주간에는 업무를 하느라 직접 챙겨보지는 못했고요. 네. 그 핸드폰 앱이 있더라고요. 네, 앱이 있습니다. 예, 소풍 플러스라고 그 네. 앱과 그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그 지난 방송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그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청취자분들께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은요. 그 서천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그 건축물의 소방 시설이 잘 작동이 되는지 또는 건축주 분들이 그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네. 확인하는 그 소방 특별 조사 업무 그리고 각종 그 예방 관련 업무의 기획이나 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요. 주인님, 이곳에 오신 지 아까 보시니까 3개월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서천의 안전 상태는 어떤가요? 안전에 취약하다면 취약 대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기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생각할 때 그 3개월 동안 그 살펴봤는데요. 네. 그 서천은 그 지역적인 특성이 그 대형화되고 밀집된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소도시이기 때문에요. 네. 그 안전에 있어서는 크게 그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5년부터 시행된 그 건축주 분들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그 도입으로 인해서 그 소방시설 관리 상태가 아주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그 문제점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서천 군민이 한 5만 8천여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중에 65세의 고령자분이 한 17,400여 분 정도로 한 30%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고령자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 아무래도 건망증과 그 화재 시 그 자구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서천소방서에서는 그 겨울철 및 그 2016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그 관내에 계시는 나홀로 어르신들에게 네. 그 가스로 인한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 가스 중간 밸브
자동 차단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관내 의용소방대의 그 협조로 현재까지 약 91 가구에 대해서 그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그 노인분들이 가스로 인한 화재 사고가 많이 그 저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저희 서천이 노인 인구가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맞죠? 예. 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대기가 많이 건조해져서 각종 화재나 산불도 주의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만약에 화재나 산불이 났을 때 행동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산불 예방 요령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화재가 나면 그 맨 처음에 발견해서 초기 화재 시 불이 가장 작을 때는 그 주변의 소화기를 활용해서 그 화재를 진압하는 걸 시도를 해야겠지만은요. 불길이 어느 정도 커진 상태에서 그것을 진압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재산을 잃는 것보다 자기 생명을 잃는 건 더 커다란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이 커졌을 때는 그걸 끄려고 애쓰지 마시고 빨리 자리를 피하시고 119에 신고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시골이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산들이 있어요. 예,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게 되면 주민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 리포터님은 그 화재가 언제 가장 많을 걸로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건조할 봄 아닌가요? 아, 역시 의용소방대원이시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 겨울철에 아무래도 추우니까 화재가 많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봄철에 화재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봄철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밭둑 논두렁 소각이라든지 밭둑 소각이라든지 농산물 소각 시 그 봄바람은 도깨비 바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소각으로 인한 게 주변 산으로 번지고 또한 주택으로 번져서 그때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을 하려면 우선은 소각을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될 상황이라면은 119에 먼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근접 대기를 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 안전하게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꼭 숙지하시고 있어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죠? 저희가 사전에 주인님께 신청곡을 부탁드렸습니다. 주인님께서 구창모의 희나리, 평소에 이 곡 즐겨 들으시나요? 예전에 한참 즐겨 들었던 곡입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럼 김영각 주인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만나요. 구창모의 희나리. 네, 신청해 주신 구창모의 희나리. 이 노래가요. 김범순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라고 합니다. 예, 희나리는 마르지 않는 장작이라는 뜻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방교육팀 김영각 주인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주인님, 이번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내시나요? 예, 명절만 되면 깝깝합니다. 네. 원래 그 설 명절에는 그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요. 네.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그 명절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때는 그 관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그 특별 경계 근무를 또 실시를 해요. 그래서 순찰이라든지 근무 보강을 통해서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은 더더욱 가족과 못 지내고 항상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연휴 때가 있어도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가 힘들다니 정말 안타깝기도 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방관한테 이렇게 어디서 인터뷰를 했나 봐요. 요즘에 소방관들이 많은 이렇게 고초를 겪고 계시잖아요. 뭐 119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또 뭐 이렇게 폭행도 한다는 것도 들어보고 근데 다시 태어나면 소방관이 또 되겠냐고 여쭤보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랬었다고 제가 인터넷을 그 말이 맞나요? 아닙니다. 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네, 그분은 제가 그거를 봤어요. 소방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 리포트 활동을 하면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여쭤봤습니다. 네, 주인님 지난 주말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생긴 고드름 제거를 위해 소방관분들끼리 힘써주셨다고 들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드셨죠? 예, 그 더군다나 이곳 그 서천 지역은 그 해안가라 그런지 그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그 훨씬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너무 많이 눈이 내려가지고 저희 관내 그 센터에서 그 구급 출동을 나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길하고 밭둑하고 경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동을 하다가 그 구급차가 그 밭으로 빠지는 등 그 정말로 그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이번 한파에 그 서천 소방서에서도 그 고드름 제거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고드름 제거 활동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요청으로 그 저희가 그 본연의 업무 외에 또 그 소방 활동에 그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서천 군민들에게 그 바라고 싶은 점은 그 단순한 고드름 제거는 방송을 보시고 막 그 119 신고하고 하지 마시고 그 진짜로 저거는 사람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위험성 있는 것만 그 신고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내린 눈으로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요. 이 외에도 각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위해 눈길 낙상 사고를 방지와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많은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항상 저희 소방이 지금의 소방은 그 예전에 소방 그 이미지 하면은 그 화재 진압 소방관은 불 끄는 사람 했었는데 지금의 소방은 그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모든 일반 그 생활 불편 말벌집 제거라든지 모든 국민의 그 안전과 그 연관되는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저희는 그런 봉사 자체를 당연한 걸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방관들께서는 불만 끄시는 줄만 알았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서천의 안전에 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인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께 안전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안전 당부라기보다 지금의 이 안전은 그 선택이 아닌 그 필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전에 대해서는 남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직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모든 그 저기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그 각종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시면 그 언제라도 그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달려가서 그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 도움이 될수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어떠셨어요? 오늘 시간 금방 가시죠? 오늘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안전을 위해서 그 활동을 하시는 그 리포터님들에게 진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며칠 후면 설 명절이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 많이 나누시고요. 행복한 설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인님께서 신청해 주신 사랑의 하모니 야를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별빛을 살라먹고. 네, 주영민 씨 인터뷰 잘 끝마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네. 주부들한테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죠, 명절이. 아, 명절이 길어서 혹시나 예. 스트레스 받지 않으십니까? 길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노동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듭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나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미리 왔어요? 저희는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차례 음식은 안 하는데 대신 식구들 먹거리 음식 하느라고요. 저희는 명절 전날은 하루 종일 주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차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차라리 그렇죠. 제사 음식은 간단해요. 예, 가족들 먹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싱크대에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고요. 저는 두 분이 부럽습니다. 참 가게 하시죠? 아니 가게를 떠나서 네. 저희는 집안이 없어요. 저희가 몇 대 독자이다 보니까 저희는 모여야 9명. 진짜요? 네, 저희가 제가 어머니까지 6명에 이제 뭐 이제 신우 형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제가 더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저 결혼할 당시는 이게 너무 외로워가지고 제가 사실 그래서 셋을 낳거든요. 그래서 셋을 낳는데 그때는 너무 외롭다고 느꼈어요. 그랬는데 점점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가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딸, 사위. 그렇죠. 네, 사위. 사위 생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손주 생기고 이러면 가족이 또 자꾸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셋을 낳았어요. 저는 명절 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아니면 어디 콘도 잡아서 놀러 가신다는 분들 보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저희는 정말 음식하고 너무 힘들어서 점심 때 음식하다 보면 가족들 먹는 또 식사 준비도 하려면 저희 많이 힘들죠. 예, 진짜 그렇지. 바빠요. 근데 나가서 먹자고 하면 어르신들이 정말 나가시는 거 싫어하셔요. 그러죠. 명절 때도 나가기가 또 쉽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명절하면요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 하는 건 어려운데 또 먹으면 즐겁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명절에 또 특별히 하시는 일들 있으세요? 게임이요? 네. 먼저 가족들끼리 뭐 윷놀이 같은 거 가끔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고스톱? 특별한 게임이 있습니까? 고스톱이 또 빠질 수 없어요. 그런 게 있었네. 잠깐 고스톱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신다. 아니 저는 진짜로 못 쳐요. 진짜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사위한테 배웠어요. 어머 거꾸로예요. 예. 저는 시집 가자마자 맨 처음 신랑한테 배운 게 고스톱 배웠습니다. 저도 고스톱은 잘은 못합니다. 그림 맞추는 것만 조금 합니다. 저 선수예요. 언제 기회 되시면 저희 고스톱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될까? 명절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네. 자, 하여튼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 방송 클로징 해야죠? 네. 자, 오늘 또 이제 명절을 맞아서 저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도 꼭 맞게 또 좋은 내용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들 주의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들 다음 방송 2월 19일 금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들 탈나지 않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끝곡으로 소진의 매일 그대와 기현의 세월이 가면 오늘 이번 라디오 방송 노래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굉장한 화제가 됐었던 드라마죠. 그렇죠. 응팔. 응팔. 네, 1988. 예, 거기에서 나왔던 노래들로 오늘 꾸며봤습니다. 그러네.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떴다 있어대 방송은 적고요. 다음 방송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안전! 내 그대와